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자동차와 관련된 사물 인터넷 기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 용어로 이제 자동차는 이제 여러 가지 그 용어를 새로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자율주행 자동차 얘기가 제일 많이 우리가 뉴스 매체를 통해서 접하고 있죠. 자율주행 자동차의 또 근간이 되는 게 여러 가지 그 플랫폼들이 많이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커넥티드 카 개념을 기준으로 해서 살펴볼 텐데요. 이 자동차 내부의 각종 기기, 자동차 내부에 여러 가지 기기들이 있죠. 뭐 계기판도 그렇고요. 우리가 사용하는 오디오 장치들, 뭐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뭐 라디오를 든다든지 또는 뭐 휴대전화기하고 연결을 해서 음악을 감상한다든지 이런 것도 전부 다 내부 기기입니다. 그다음 계기판에 나와 있는 뭐 유압기, 그다음 뭐 속도계 이런 것들이 다 내부 기기죠. 각종 기기에는 이런 것들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무선 통신입니다. 무선이죠. 자동차는 고정되어 있는 장치가 아니고요. 이동하는 장치죠. 그래서 무선 통신을 통해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차량 자체에 대한 각종 정보를 정보기기처럼 활용할 수 있는 자동차를 커넥티드 카라고도 하는데요. 이 밑에 보시면 Vehicle to Everything 해가지고 V2X, V2I, V2V 이렇게 되어 있는데 V2I는 인프라 쪽이고요. V2V라고 되어 있는 쪽이 이제 커넥티드 카 본질을 얘기하는 겁니다. 차끼리 자동차 Vehicle to Vehicle이죠. 여기 자동차끼리 또 통신을 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럼 뭐 아주 간단한 예로 이제 거리뿐만 아니라 자동차끼리 자기들끼리 대화를 나누게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차에 차 두 대가 정상적인 경제 속도를 유지하면서 잘 가고 있는데 한쪽 차에 이상이 생겼어요. 뭐 브레이크가 파열되었다든지 또는 뭐 다른 장치가 이상이 생겨서 달리다가 갑자기 이상 행동을 할 위치에 처했다라고 하면 이러한 긴급 사항을 다른 자동차에 알려서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것도 이 커넥티드 카 시스템을 이용해서 이루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자기들끼리만 통신하는 거고요. 이런 것들이 인프라로 확장이 되면 또 많은 시설들, 예를 들면 아까 스마트 시티 부분에서 설명을 드렸던 교통정보하고 결합이 되면 자동적으로 혼잡되지 않은 도로로 이용을 할 수 있게끔 차량이 안내를 하게 될 겁니다. 자율주행할 때도 마찬가지겠죠. 스마트폰을 통해서 알려줄 수도 있고요. 차량 자체에 내장된 장치를 통해서도 알려줄 수가 있게 되겠죠. 여기에는 이제 인프라 쪽은 네트워크의 대부분이다만 이 빅데이터 쪽 저장소, 클라우드 시스템도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무선 통신, 인공위성, 그리고 클라우드 저장소, 그리고 데이터 자체는 빅데이터가 되겠죠. 실시간 데이터고요. 그다음 통신 시설, 뭐 신호등이라든지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도 전부 무선 통신을 통해서 연결이 이루어지면서 자동차와 끊임없는 대화를 나누게 된다는 게 커넥티드 카의 기본 컨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던 게 모바일, 차량, 엔터테인먼트, 안정성, 운전자 보조, 그리고 웰빙까지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는데요. 예제로서 설명이 되어 있는 게 모바일 관리, 교통정보라든지 주차 보조, 연료 사용량, 차량 운행 데이터죠. 오늘 몇 킬로, 그리고 차량 마모 상태, 타이어 마모 상태. 그다음 무인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제 원격 주행이 되겠죠. 그런 것들이 차량 관리에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 사용자의 심박수에 따라서 적절한 음악이 제공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건 엔터테인먼트 쪽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응용하면 그런 것도 서비스가 이미 나와 있어요. 그리고 안정성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한 대가 위험해졌을 때 다른 한 대까지 위험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충돌 방지라든지 위험을 경고하는 기능들이 자동차끼리 대화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고, 운전자를 보조하는 부분들은 이제 주차나 이런 것들이 자동 주차가 되겠죠. 웰빙 요거는 피로를 인식해서
운전을 멈추게 한다든지 또는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의료진을 자동으로 호출하게끔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됩니다. 실제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구글이 만들어 놓은 제품이 있어요. 구글은 안드로이드 오토라고 해서 안드로이드 기반의 이제 플랫폼을 하나 만들어내기 시작했는데요. 여기에는 오픈 오토모티브 얼라이언스라고 하는 OAA라고 하는 기구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2014년 1월 달에. 여기에 자동차 회사들이 많이 참여를 했어요. GM이나 포드라든지 우리 유명한 회사들이 많죠. 국내에서는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그리고 LG 이런 회사들이 참여하게 됐고요. 그 다음 IT 기업으로서는 이제 LG, 엔비디아 이런 회사들이 델파이 기업하고 이렇게 참여가 됐습니다. 실제 만들어 놓은 시제품 형태가 이제 아래 사진으로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뭐 우리가 흔히 보는 내비게이션의 기본 포맷 형태를 그대로 띄고 있죠. 그래서 내비게이션이 아니냐 하는데 차량을 직접 제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커넥티드 카의 기능들을 수행하도록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커넥티드 카 사례로 꼽아봤습니다. 자, 다음은 애플입니다. 애플도 역시 iOS 7 in the car라는 계획을 2013년에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발표를 했고요. 거기에 자동차 회사들, GM, 아우디, 포드, 현대자동차 등 16개사가 여기에 개발 협력에 뛰어들었습니다. 자동차 회사들이 이런 소프트웨어 업체 쪽 IT 업체하고 연계가 되는 형태가 많이 띄고 있죠. 지금 보시면 이제 여기는 이제 음악 플레이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외에도 다양한 메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LTE라고 되어 있는 이 표시인데요. 이 무선 통신 기반인데 LTE 통신 기반으로 해서 이 자동차 정보가 교환이 된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다음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윈도우즈 인 더 카라고 해서 윈도우를 자동차에 품었다라는 얘기인데 여기도 역시 똑같은 형태의 메뉴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뭐 인터페이스 형태는 다르지만 내용은 같아요. 포드나 닛산, 기아자동차 이런 회사들과 함께 인베디드 오토모티브라는 운영체제를 자동차에 적용을 시켜놨는데요. 윈도우 인베디드 운영체제 버전이 따로 있습니다. 그거 기반으로 해서 제작성된 운영체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장점은 이제 자동차 제조사들이 쉽게 접근 가능하도록 개발 환경이 구성되어 있고요. 스마트폰 자동차의 정보 당말 자체를 블루투스 통신을 이용해서 연결을 해서 이메일이나 SNS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음성인식, 그다음 멀티 터치 이런 것들은 다른 회사에서도 제공을 하기 때문에 다루지 않고요. 자, 그다음은 오토모티브 그레이드 리눅스라고 하는 AGL 타이젠입니다. AGL 타이젠. 리눅스 파운데이션이 추진하는 오픈소스 프로젝트라고 해서 AGL이라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어떤 형태를 띠하고 있느냐, 다양한 UI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이제 공식적으로 공개한 이미지는 요거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첨부를 시켜놨는데 장점, 단점을 다 가지고 있는 하나의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존 차량의 인포테인먼트 정보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결합이죠. 플랫폼의 업계 표준으로 개발되던 기존 제품과 더불어서 오픈소스를 결합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개발 단계에 있고요. 많은 자동차 회사뿐 아니라 반도체, 통신까지도 다 뛰어들어서 현재 진행 중인 상태가 됩니다. 하지만 오픈소스 플랫폼이다 보니까 표준화를 이루기가, 다양한 업체들이 표준화를 이루기가 힘들어서 아직까지 그다지 진척이 어느 정도 됐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개발 진행 중이다라는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살펴본 게 이제 커넥티드 카의 사물 인터넷이 결합된 커넥티드 카죠. 결합이 되어서 다양한 제품들이 현재 개발 진행 중이거나 또는 개발 중에 있다. 개발이 완료되어서
막 시제품이 나오고 있다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체들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나는 자동차 회사에 커넥티카 개발 분야로 뛰어들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까지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아주 편한 시간입니다만 이때까지 배웠던 여러 가지 기술들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일상생활에서 테스트할 수 있는 도구로 재미난 것들을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여러 가지 사물 인터넷의 응용 서비스 분야, 응용 분야를 다루어 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